시간이 8시 33분입니다. 티민경제TV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5월의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오늘 내일 또 하고 나면 수요일 또 쉬는 날이네요. 오는 날 5월은 쉬는 날이 상순에 많다 보니까 좀 휴가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을 여러분의 대신 공부해서 우리 애청자님을 펀드 매니저 이상으로 만들어드리는 방송, 고품격 주식 방송입니다. 지식인들이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차트 보고 이런 분들은요, 제 방송 보면 기겁하고 도망가고 공부하고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제 방송을 좋아하시죠. 자, 금요일 날 미국 시장 보면 조용했어요. 조용해서 나스닥 시장이 전고점 정도 회복한 후에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번 주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자, 우선 우리 곽하루님이 질문하신 보복관세, 미국의 보복이라기보다 관세 보완 조치, 요게 미국 시간입니다. 화요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MSCI 반기 리뷰 발표, 요게 또 있습니다. 요게 있어서 관련주들한테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이게 다 근데 수요일날 우리 시장이 휴장이에요. 딱 휴장이니까 이것들이 다 묻혀버릴 것 같아요. 목요일로 수요일날 미국의 CPI, 이것도 미국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목요일 새벽에 되겠죠. 그 반응들이 쭉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앞에 재료들이 다 우리 휴일과 함께 묻어서 결국 CPI 발표에 다 묻어 넘어가 버릴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분수령이라서 결국 크게 본다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화요일 날 오후쯤 되면요, 아무래도 이 CPI 발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좀 현금 비중을 확대하자,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주는 오늘 월요일과 그 다음에 내일 오전 정도까지만 매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일 오전 고점 아니면 오늘 고점에 팔고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한 다음에 좀 그 수요일을 대비하자, 이런 전략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자, 그 속에서 우리 질문하신 관세 보완 조치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기존에 25%에 100%로 올리기로 방침을 세웠다. 결국 이게 미국이 주장하는 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그 보조금을 받은,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그런 저가품들, 중국에서 또 중국의 전기차 이런 걸 소비할 수 있는 중국의 한 6억 명 정도가 월 30만 원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중국의 시골 농촌들은 북한만큼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좀 구매할 수 있는 인구는 한 8천만 명, 중국 인구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남아도는 전기차를 싸게 전 세계로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게 미국과 유럽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 보조금 주고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래서 100% 올리기로 했다 하는데, 그러면 핵심 광물 태양광, 배터리 분야도 관세가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는요, 사실 미국의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는 참 고마운 거죠. 실은요, 우리가 중국과 모든 부분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하고 있어서, 만약에 미국이 이런 조치를 안 취했으면 우리 경제는요, 벌써 몇 년 전에 제조업들이 아마 붕괴됐을 거예요. 이미 CCTV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우리나라 CCTV가 한때 세계 최고로 달린 CCTV 완전히 붕괴돼 버리고, LCD 같은 경우도 완전히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이미 예전에 조선부터 해서 예전에 다 벌어졌을 건데, 지금 미국이 저런 조치 덕분에 우리 특히 IT 쪽이 굉장히 위험했는데요. 지금
잘 넘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요, 중국을 지금 배제를 해야 되는데 중국을 배제하면 대안이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 네, 핵심 제품들의 생산 기지가 우리나라잖아요. 자, 그래서 이미 그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이미 4월 17일 날 관세를 20% 올리도록 했고, 지금 조선, 우리의 특히 조선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무역관행 조사 착수를 했다 하는 거고요. 이번에 태양광 배터리 이래 되면 추가적 관세 인상 우리나라가 당연히 반사이익을 봅니다. 반사이익을 보죠.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 이런 데서 덕을 볼 거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반적으로 다 덕을 봅니다. 그래서 곽하루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다 덕을 볼 건데, 그 중에는 미국에 특히 제가 전액 특성 예전에 작년 11월, 12월 이때 많이 올 초까지 많이 설명드렸는데 요즘 안 합니다만, 전액 이 부분은 특성상 이게 우유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선한 게 좋다, 빨리 만든 게 더 좋다. 그래서 공장 옆에, 특성상 공장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컴포넌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전해액 관련주, 특히 그 중에는 미국에 유일하게 지금 공장이 돌아가는 공장이 있는 조지아의 공장인 엔캠 같은 게 덕을 보겠죠. 그래서 엔캠에 이미 경영하고 있는 밸류 체인에 있는 중앙첨단 소재 같은 이런 것도 다 심리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겠고, 그 외에 분리막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외에 소재들, 제가 올해는 2차 전지는 소재 쪽이 더 유리할 겁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심리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다만 지금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이게 지금 큰 흐름은 잊지 말자. 저도 지금 이번에 1분기 실적에 보듯이 에코프로, BM 같은 거, LNF 다 지금 매출이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네, 이건 아주 위험한 거고요. 큰 흐름을 아셔야 되는데, 참고 삼아서 또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본이 지금 토요타가 잘 나가지 않습니까? 토요타 회장이 이 토요타 아키오 토요타 아키오란 분인데, 이분이 좀 돈키호테 같은 분인데요. 저는 이게 일본의 문제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얻을 게 많은데, 이분이 전기차 아무리 해도 30%를 더 넘지 못할 거다 하고 공언했어요. 돈키호테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30%를 넘지 못한다, 전기차는 아무리 날고 기더라도 하면서 이 양반이 돈키호테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하이브리드가 워낙 잘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토요타 주가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 이 양반 말빨이 사람들이 그런가? 정말? 이런 것도 있어요. 과연 앞으로 어떨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우리가 상식적이지만 좀 알아둬야 되냐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하이브리드가, 제가 여러분께 자료 보내드렸죠. 여러분께 제가 이 필요한 정보들만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관한 얘기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5월 17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보호예수 물량, 특히 이대주주 물량이 해제된다. 그런 심리적 부담감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리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 피싱입니다.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는 없고,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는데요. 요즘 요 얘기가 있죠. 포드가 전기차 한 대당 1억 3천만 원 손실이다. 그래서 포드는 투자도 좀 지연시키고 다 미루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그래서 전기차는 SK온하고 포드가 주로 결합을 했었는데 그 최소 구매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포드가 올 한해 전기차 부분의 손실이 55억 달러, 대당 10만 달러가 넘는 손실이다.
그래서 회사를 끌어 원흉이다까지 표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온이 황당해지죠. 포드하고 지금 뭘 쭉 많이 해왔는데 포드가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포드 이런 회사들은 보통 최소 구매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사줄 거니까 너 투자해. 이랬는데 그만큼 구매를 못하니까 그 위약금이라 그럴까요? 그에 따른 최소 구매를 못할 위약금을 주더라도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적어도 1, 2년은 갈 거거든요. 지금 2차 전지의 상황, 이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 연초부터 2차 전지는 좀 멀어지는 게 좋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게 제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와 시장 흐름, 실적을 전망치를 근거로 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그랬는데 돈키호테 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양반의 엔진을 워낙 조요하는 분인데 자기도 자동차 막 레이싱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런 사람이 문제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업은 이런 자수성가한 고집센 오너와 예스맨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오너가 입을 닫고 말수가 적어지고 여러 의견을 경청할수록 그 기업은 잘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 때문에 일본이 앞으로도 더 안 될 거라 보는데, 어쨌거나 그 큰 길은 그렇습니다. 큰 길은 뭐냐? 우리가 지금 휘발유를 쓰잖아요. 이 휘발유라는 게 연효율이 12%에서 30% 정도 나나요? 그래서 우리가 휘발유를 100을 넣으면 적어도 70원 그냥 쓸모없이 날아갑니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거죠. 전기는 에너지 효율이 최소 80%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전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기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나는 엔진이 좋아해서 끝까지 엔진 타는 우리도 지금 음반도 나는 LP가 좋아해서 LP 듣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개인 취향인데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거는 분명한데, 물론 아키오 토요타 말처럼 자기가 지금 획기적인 엔진을 만들고 있어서 이거 나오면 전기차 다 죽었어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그래서 적어도 이게 여기서 말해준 게 앞으로 적어도 1, 2년은 2차 전지가 전기차가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태양광에서도 폴리실리콘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반짝이 그 다음에 가격이 뚝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와버렸잖아요. 앞으로 이 전기차 관련도 마찬가지, 특히 양극재 가격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앞으로 지금 쾅 떨어지는 일인데 그러고 나서 회복을 하지 않고 그냥 폴리실리콘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많은 회사들이 망하겠죠.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본이 참 이런 분 때문에 큰 문제인데, 일본에 옛날에 소니 사장님이 있었죠. 이데이 히데유키입니까? 이데이 노부유키인가요? 한번 볼까요? 옛날에 소니 사장님. 이데이 노부유키 유명한 분이군요. 네, 이분이죠, 이분. 이데이 노부유키. 이분이 또 지금 토요타 아키오 같은 분이잖아요. 이분이 LCD를 보고 정말 한심한 물건이다. 야, 브라운관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우리가 소니가 만든 플랫 평면 브라운관,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 아시죠? 평면 브라운관이 얼마나 대단한데 LCD가 아무 쓰잘데기도 없어. 그래서 이분이 소니를 말아먹게 했죠. 소니의 가전사업부가 이분 때문에 망했고, 그리고 소니가 원래 파나소닉하고 소니가 세계 배터리의 양대 산맥이었잖아요. 그래서 야, 배터리가 앞으로 안 되겠어, 축소 해서 소니가 배터리 부분을 싹 없애버렸죠. 없어졌는데, 이런 경영자들 오너들이 좀 영향을 좀
영향이 크다. 근데 얘기가 조금 크게 나갔습니다만 결국 지금 상황은 2차 전기차의 큰 흐름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적어도 앞으로 1, 2년은 아주 혹독한 시기가 올 수 있다. 그 속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속에 지금 저 조치는 우리한테는 반갑죠. 안 그랬으면 우리가 중국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 중국 배터리 업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참 힘들어졌을 건데 일단은 저거는 긍정적으로 자기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MSCI 반기 리뷰. MSCI는요 5월과 11월에 크게 바꿉니다. 그 다음에 2월과 8월에 쿼럴리 리뷰가 있죠. 요거는 좀 적게 바꿉니다.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요게 5월 14일 날 발표가 되는데 우리는 뭐 5월 16일 날 반영이 되겠죠. 편입되는 종목들. 근데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알테오젠이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좀 되지 않. 근데 그동안에 보면요. 이게 발표가 되고 나면 주가가 빠졌어요. 발표가 되고 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발표 이번 주 요 관련주들이 이번 주 화요일까지는 좋고 오히려 발표하고 나면 빠질 수도 있겠다. 과거 다른 종목들 움직임을 본다면 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곽하루님 중국 커넥티드 카 수익 금지. 근데 너무 우리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전 인수격으로 내가 어떤 특정 종목을 가고 있어 그 연봉을 좋게만 보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식은요. 상장 종목 2천 몇 개가 2,500개가 넘습니다. 주식은 하루에도 골백 번 매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최고의 주식만 보유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굳이 막 업황이 나쁘고 실적이 나쁜데 굳이 그 종목을 계속 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네, 지금 내가 보유한 종목이 최고 종목인가? 지금 뭐 최근에도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얼마나 말씀 많이 드렸어요. 화장품은 화장품 상황 K컬처 화장품 얘기하면서 그동안 아이페밀, SC, VT 파마 리서치 중심으로 보십시오. 제가 말씀 많이 드리고 화장품 식품으로는 K푸드로 삼양식품만 보십시오 하고 제가 여러분께 엄청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변압기도 제가 재룡적인 좋은 종목 많이 말씀드렸는데 하 대표가 그렇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요. 그걸 다 활용을 하십시오. 주식과 절대 결혼하지 마십시오. 주식이 꽃이 필 때만 먹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주식을 사서 주구장창 들고 그 종목에서 나는 꼭 먹어야 된다 그러면 주식을 사면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논리인데 그게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유연한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면요. 자, 제일 불편한 게 이번 주가 요 CPI입니다. 시장 예상은 4월 예상 이런데 문제는 3월보다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요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미국이 크게 변화할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3월이 예상보다 만약에 4월 예상이 3월보다 우리 시장 예상치보다 이거보다 실제가 더 높게 나온다면 이거는 큰 악재죠. 그렇게 된다면 아마 나스닥 지수가 다시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국채금리도 다시 올라가 버리겠죠. 그러면 환율도 다시 올라가고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 팔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예상치보다 낮다. 그러면 역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다가왔다. 물가도 이제 떨어지니까 금리도 인하하겠지. 그런 기대감이 들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고 국채금리는 더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환율도 또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환차익 때문에 우리 주식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완전 지금 분수령에 와 있다. 이게 이번 주 수요일날 발표되고 목요일날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누구도 모르는 거고 그걸 미리
예측을 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 확인하고 충분히 긍정적일 때 사시면 되지. 우리가 이 좋은 이 돈을 가지고 굳이 리스크를 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주 큰 분수령이라서 아주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매는요 오늘 정도 아니면 내일 오전 정도까지만 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휴일 석탄일을 맞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현금 비중을 늘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의 중심으로 매매하는 정도가 좋겠는데 또 여기서 지금 반도체가 왜 이렇게 금요일 많이 빠졌어요 하는데요. 금요일 날 완전히 달랐죠. 삼성전자는 금요일 날 네, 0.6% 빠지고 하이닉스는 금요일 날 2.6% 올랐죠. 이 일이 시장의 루머가 삼성전자가 HBM3 이거에 대해서 엔비디아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런 썰이 돌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저렇게 특히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참 이런 게 깝깝한 게 반도체는 항상 업체들의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무슨 장비 들어가냐?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생산하냐? 확인해 줄 수 없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부분이고 또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미국도 좀 뭐가 나오면요. 부정적인 부분을 더 신경이 반영이 되는 그래서 반도체를 둘러싼 기류는 좀 약간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근데 반도체 부분이 좀 이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정기라서 그런 것 같고요. 결국 반도체도 다시 나중에는 올라가리라 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트랜스포스 대만언론인데요. 원래 2분기에 디램이 가격이 한 3에서 8%, 낸드 같은 경우는 13에서 18% 정도 올라갈 거다. 이게 2분기 전망인데 지금 2분기 중반 아닙니까? 지금 상향을 했어요. 2분기에 디램 같으면 13에서 18% 정도. 다음 낸드는 지금 한 20%, 15에서 한 20%까지. 이거 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의 지진이 은근히 피해가 컸던 것 같아요. 대만에는 보면 TSMC도 있지만 마이크론의 공장도 디램 공장도 대만에 있어요. 그래서 업황은 여전히 견고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일시적 현상이 아니냐 싶지만 어쨌거나 지금 반도체를 둘러싼 환경은 좀 무겁다.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렸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7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대주주 지분이 이제 보호 예수가 해제됩니다. 팔 수 있습니다. 이게 1686만 주라네요. 우와.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평가차익이 한 1조 7천억 정도 나 있답니다. 이 벤처 캐피탈은 그야말로 노빵이 났죠. 속된 말로. 그래서 이게 물량이 나오면 어떡해? 일부에서는 지금 대표가 성과급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어서 그 소송 때문에 안 팔 거야.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건 모를 일이고. 그러니까 워낙 이제 평가액이 크게 나니까 막 소송 문제도 성과급에 대해서 세금 문제도 생기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손에 쥐어야 내 돈이지. 맨날 띄워놓고 계산만 하면 뭐하냐. 네. 그래서 막상 손에 쥐기 시작하면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는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이런 부분이 또 2차 전지 전반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까? 그건 한번 봐야 되겠어요. 에코프로 머티는 적어도 에코프로 머티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등장했다. 이것도 염두에 좀 두시고요. 자, 그 속에 최근에 좀 네이버 관련해서 좀 이슈가 시끄러운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거는요. 이걸 또 정치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많은데 핵심은요. 네이버가 지금 A홀딩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밑에 야후 재팬이 있습니다. 그래서 A홀딩스 지분을 50대 50 가진 게 처음부터 문제였죠. 야후 재팬이 아니고 여기 있는 거죠. 야후 재팬이니까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분은 50대 50 이런 게 어디 있어요? 51대 49 뭐 이런 식이 몰라도 이사회는 5명 중에 일본 쪽이 3명, 우리가 2명 이러면 일단 경영권은 일본에 있다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한 거고 결국은 내부가 그러다 보니까 연결 재무제표도 안 잡혔는데요. 저 사업부를 과연 전체 지분 50%를 얼마나 비싸게 매각하느냐 이게 핵심이죠. 다르게 볼 것도 없고 그 나라에서 사업부를 파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50%를 비싸게 팔면 내부의 호재로 작용할 거고 예를 들어서 한 20%만 판다. 그럼 나머지 30%는 거의 썩은 주식이 돼버리잖아요. 아마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50%의 지분을 얼마나 비싸게 파느냐. 여기 네이버 주가가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 우리나라는 지금 뭐만 사건만 터지면 막 크게 몰고 가가지고 뭐 정권 퇴진 막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지금 일반화돼 있어서 그런 게 참 주식시장에 부정적인데 참 합리적으로 잘 대응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20초 남았군요. 그러면 개장 후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초 후에 개장 방송하겠습니다.